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도심지 하늘을 가로막고 있는 것, 물론 미세먼지도 있겠지만 어지럽게 널려 있는 전봇대와 전선들일 겁니다. 무심코 지나치기 마련인데 거무줄 같은 전선이 있고 없고가 도심 이관에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서울시가 앞으로 10년 동안 전선 329km 구간을 땅속에 묻기로 했습니다. 자치구를 넘어선 서울시 차원의 첫 계획이라 달라질 모습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5월 27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마포구 연남동 휴먼타운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에 대해 일부 주민들이 업종 규제 완화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서서문 근린공원이 역사자원을 활용한 역사공원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박물관과 기념탑 등이 조성됐고 다음 달 정식 개방됩니다. 용산구가 올여름 국지성 호우에 대비해 스마트 수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본부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안산 자락길 전망대 인근에 숲속 무대가 조성됐습니다. 등산객들의 쉼터와 열린 공연 무대로 활용됩니다. 서울시의 인허가 절차 지연으로 좌초 위기에 놓였던 상암동 복합몰 건립 사업. 최근 서울시가 이 시행사인 롯데 측에 사업을 심의하겠다는 내용의 정식 공문을 보냈습니다. 사업에 물꼬가 트일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서영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상암동 복합몰 시행사인 롯데 측에 공문을 보낸 건 지난 13일 세부 개발 계획안을 제출하면 심의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롯데가 부지 환매를 내세우며 서울시에 최후 통첩을 한 지 한 달 반 만에 답변. 인근 시장 상인들과의 상생 협의를 우선 조건으로 내걸며 인허가를 미뤄왔던 서울시가 방향을 선회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롯데 측은 복합몰 건립과 관련한 서류를 준비해 빠르면 이달 중 마포구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3개 필지 중 2개 필지를 하나로 묶어 판매 시설을 만들고 나머지 1개 필지는 비판매 시설로 짓는 방안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당 사업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 대구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기다려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당연히 진행을 하고자 하는 사업인 거고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일단 저희들도 준비할 계획이에요. 한편 복합몰과 관련한 도시계획안이 마포구에 제출되면 공람과 마포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안은 서울시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후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서 복합몰 건립과 관련한 최종 여부를 결정합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은 하여튼 이번에 서울시에서 그런 그 공문을 보내가지고 의지를 서울시가 롯데 측에 보여줬다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3년 롯데가 서울시로부터 상암동 DMC 인근 상업용지 3필지를 사들이면서 시작된 복합몰 건립 사업. 인허가 지연으로 6년을 끌며 표류 위기에 놓였던 사업에 물꼬가 트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서연입니다. 올여름은 대기 불안정으로 국지성 호우가 잦을 거라는 기상청의 전망이 있었습니다. 각 자치구마다 대책 마련이 한창인데요. 용산구는 지역 맞춤형 수방 시스템 구축과 재난대책안전본부 가동에 나섰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기온과 강우량 등 용산구의 기상정보가 실시간으로 뜹니다. 지역 내 펌프장 13개의 가동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상 상황 시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위치도 나와 있습니다. 풍수의 피해에 대비한 용산구 맞춤형 스마트 수방 시스템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빗물이 많이 모이면 위험하거든요. 실시간으로 자기가 위치한 자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고. 안전과 교통 등 13개의 실무반으로 구성된 재난안전대책본부도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선 강우량에 따라 달라지는 내외 수위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상황에 따라 해당 지역의 펌프장을 가동합니다. 한강으로 물을 빼내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대규모 침수나 붕괴 사고가 발생할 경우엔 컨트롤 타워 역할도 수행합니다. 컨트롤 타워가 맞고요. 피해자들을 이제 상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을 현실적으로 세우는 일에 이르기까지 나누어서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유사시에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도록 저지대 등 취약지역 30곳엔 수방용 모래주머니도 비치했습니다. 용산구는 앞으로 현장 점검을 통해 올해 풍수에 대비해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마포구 연남동 휴먼타운에 대해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가 진행된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남동 일부 주민들이 이를 반대하는 서명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천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연남동 휴먼타운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설명회를 열었다고요? 네,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마포구 연남동 주민센터에서 주민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예. 설명회를 개최한 쪽은 연남동 휴먼타운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에 반대하는 주민들로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안이 연남동 일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주로 설명했습니다. 예, 이 반대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네, 먼저 휴먼타운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안에는 휴먼타운으로 인해서 제한되고 있는 건물의 허용 용도를 완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연남동 휴먼타운 지역은 2011년에 휴먼타운으로 지정이 되면서 구역 내 건축물의 허용 용도가 제한되어 왔습니다.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술집 등 유흥업소, 노래방 등의 시설들이 못 들어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이를 풀어달라고 요구를 해왔고 예. 마포구가 이를 받아들여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재정비안을 추진해왔던 겁니다. 예. 지구단위 계획 재지정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규제가 풀리면 주택가 안쪽으로 술집 등 유흥업소가 들어오면서 소음 문제와 쓰레기, 교통 문제 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때문에 휴먼타운 본래의 취지인 정주 환경 개선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규제를 풀면 안 되고 이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에 반대한다는 내용 같은데 설명회에 참석한 일반 주민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관이 주도한 설명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참석한 주민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예. 하지만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다는데 대다수 주민들이 동조하는 분위기가 형성됐었습니다. 휴먼타운 내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연남동 일대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예. 대부분은 조용하고 안전한 쾌적한 동네에서 살고 싶다는 분위기였습니다. 현장에서는 반대 서명도 함께 진행이 됐습니다. 참석한 대부분의 주민들이 서명을 했고 또 이미 서명 운동이 시작돼서 받아둔 서명서도 많았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자, 그럼 이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에 반대한 주민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네, 서명 운동을 6월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늦어도 6월 말에는 마포구청에 이를 접수하고 나아가 서울시에도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마포구가 업체를 선정해서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용역에 착수했기 때문에 예. 더욱 발빠르게 움직이겠다는 게 이들 주민들의 설명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박영찬 기자였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에 찬성하는 주민들의 입장도 이 준비가 되는 대로 들어보겠습니다. 보도국 연결해봤습니다. 서소문 근린공무원이 복합문화공간을 갖춘 역사문화공무원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다음 달 전면 개방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아영 기자. 네, 저는 서소문 역사문화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공사를 시작한 지 8년 만에 모습을 드러내는군요. 먼저 어떤 곳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서소문 역사문화공원은 산과 죽음이 공존하는 역사적 의미가 깃든 곳입니다. 네. 원래 이곳은 17세기 서소문 밖 저잣거리로 상업 중심지였다가 조선 후기에는 많은 종교인과 개혁 사상가들이 희생된 국가 형장으로 또 일제강점기에는 수산 청과시장이 있던 장소입니다. 1973년 이곳은 공원으로 변신했는데 예. 한때는 IMF로 급증한 노숙인들이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곳이 갖는 역사성을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서 지난 2011년부터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는데요. 8년간의 공사 끝에 오는 6월 1일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됩니다. 예,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됐다고 들었는데 어떤 시설들이 들어섰습니까?
네, 새롭게 조성된 서소문 역사문화공원에는 이곳의 역사성을 알 수 있는 시설들이 들어섭니다. 예. 탁트인 광장을 중심으로 1984년에 세워진 순교자 형양탑과 함께 편의시설이 조성됐습니다. 네. 이곳에는 나무와 꽃을 심어 녹지 공간을 조성했고요. 4층 규모의 공원 지하에는 기념전당과 역사박물관, 주차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네. 지난 토요일이죠. 이 서소문 성지 역사박물관의 개관식이 열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5일에는 천주교 서울대교구의 주최로 서소문 성지 역사박물관의 개관식이 마련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장과 중구청장, 염수정 추기경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는데요. 네. 역사박물관은 사상과 종교의 자유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기리는 하늘광장과 상설 전시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시실에는 서소문 밖이라는 장소와 그곳을 거쳐간 사람들의 발자취는 물론 서소문을 둘러싼 구한말의 역사가 담긴 전시물들로 채워집니다. 네. 지난해에는 서소문 역사공원이 아시아 최초로 이 로마 교황청의 공식 순례지에 포함됐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9월이죠. 로마 교황청이 천주교 서울 순례길 3대 순례지의 하나로 서소문 역사문화공원을 포함시켰습니다. 네. 서울시는 순례지 일부와 인근 관광 명소를 연계한 해설이 있는 서울 순례길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공원이 본격 개방되면 정동과 덕수궁, 순례문과 같은 주변의 역사문화 자원과 연계한 관광 명소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소문 역사문화공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아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역사 유적지를 관광 자원화시킨 이곳이 새로운 관광 명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소문 역사공원 연결해봤습니다. 서대문구의 대표적 명소인 안산 자락길에 숲속 무대가 조성됐습니다. 숲 한가운데 자리한 무대에서는 다양한 공연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마음은 그곳을 달려가고 있지만 가슴이 떨려오네. 숲속 한가운데 울려 퍼지는 음악 소리. 한산자락길을 따라 걷던 주민들은 하나둘 발길을 멈춥니다. 어느새 300석의 무대는 관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하염없이 길을 걷다 만난 뜻밖의 공연 소식에 등산객들은 반가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일주일에 한 서너 번은 안산을 돌아요. 그래서 이제 팜플렛 보고 오늘 공연한다는 거 알았죠. 새롭고 좋고 공기도 좋고 마음대로 소리 질러도 좋고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서대문구가 안산자락길 전망대 인근에 숲속 무대를 조성했습니다. 8월이면 하얀 꽃이 만개하는 쉬나무가 모여 있어 이곳엔 쉬나무 숲속 무대란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걷기 좋은 길로 선정되면서 많은 등산객이 안산자락길을 찾고 있는 만큼 이곳은 쉼터로 쓰일 예정입니다. 누울 수 있는 벤치도 사실은 준비해놨는데 오늘 공연 때문에 치워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편하게 누워 계셔도 되는 이런 벤치를 준비를 해서 여기서 피크닉 하셔도 좋고 또 공연 아름답게 여러 가지 기획을 해서 하셔도 좋고 그건 자유롭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쉬나무 숲속 무대는 누구나 자유롭게 공연 무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인 버스킹의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공연이 가능하며 단체 공연은 서대문구청의 허가를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안산자락길은 휠체어나 유모차가 다닐 수 있는 전국 최초의 무장의 자락길입니다. 또 순환형 구조로 한 바퀴를 도는데 3시간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혜진입니다. 서울의 구청장들은 여러 경로로 주민과 소통에 나서고 있습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골목구청장을 자처했습니다. 지역 곳곳을 직접 돌면서 주민과 만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엄정규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유성훈 구청장이 마을버스에 올라 향하는 곳은 시흥 이동입니다. 목적지를 향하는 동안 주민과의 대화는 이미 시작됩니다.
이게 이제 버스가 너무 길어갖고 이게 배차 간격이 그것 때문에 됐다고 했는데 아직 실행은 안 되고 있어요. 실행 7월 달에 나온대요 이게. 구청장 방문 소식에 목적지에는 주민들이 이미 모여 있습니다. 이날을 기다렸다는 듯 그동안의 생활 불편을 쏟아냅니다. 올라오다 어린이 자전거하고 차를 좀 천천히 다니게 방지턱 이런 방지턱 설치하고. 저희들 주차 저녁마다 전쟁이거든요. 전쟁이죠. 2, 3층으로 해서 주차 공간을 확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북한 이탈 주민들이 운영하는 공동 작업장도 찾았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한 일감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이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좀 일감 많이 들어와요? 없어요 일감. 요즘 없어요? 저희가 그냥 뛰어다니면서 그냥 조금씩 임가공 받아다 하고 지금 다 경제가 다 어려우니까. 유성훈 구청장이 현장 방문을 통해 주목하는 건 생활 속 민원. 곧바로 해소할 수 없는 민원도 많지만 주민과의 대면을 멈출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금천구는 사실은 서민들이 많이 사시는 동네고요. 굉장히 바쁘셔갖고 사실은 민원 제기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많이 못하세요. 현장에 나와야지만이 그분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취지고요. 사실 서류로 보면은 거하고 목소리 듣는 거 완전히 다릅니다. 이번 시흥 이동 방문은 지난 2월 주민과의 대화에서 제기된 지역 민원 현장을 둘러보기 위한 것. 이러한 자리가 아니더라도 지역에 해결해야 할 현안이 있다면 주민 누구나 구청장과의 만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열린 민원을 통해서 제안해 주시면 또 되고요. 두 번째는 저희 이제 금천 1번가 팀이 있습니다. 그쪽에 제기해 주셔도 좋고, 안 되면 마지막으로 SNS, 제 페북이나 밴드나 카스에다 올려주시면 제가 보겠습니다. 구청장의 골목 방문은 매달 첫째와 셋째 목요일에 진행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잠실주공 5단지가 재건축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수년째 지연된 서울시의 재건축 심의로 결국 주민들은 거리로 나서야만 했습니다. 그동안 진행된 재건축 갈등과 그 배경 등을 집중토론 우리 지역 이슈를 말하다에서 짚어봤습니다. 태윤영 기자입니다. 수년째 반복된 천장 누수하며 곳곳에 금이 간 계단과 낡은 전기시설까지 40년 이상 된 잠실주공 5단지의 모습입니다. 지난 2017년 서울시가 국제현상 설계 공모를 조합 측에 제안하며 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듯 했지만 재건축 시기는 1년 넘게 멈춰서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자꾸 시간을 끄면서 그냥 매 회의 때마다 하나씩 하면서 회의를 숫자 열게 만들어요. 그러면 1년, 2년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딜라이브가 마련한 TV 토론회에선 재건축 심의 지연 배경과 문제점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전문가는 재건축에 대한 정부의 왜곡된 시각이 잠실 5단지를 비롯해 재건축 시장을 얼어붙게 한 이유라고 꼬집었습니다. 인가 단계에서의 폭등이 나타나면은 서울시 집값이 더 움직이지 않겠느냐. 그럼 서울시 집값이 가뜩이나 좀 불안한데 더 움직이게 되니까 그럼 나쁜 거다. 그런 시각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재건축을 누르겠다는 기본적 시각이 있고 또 하나. 단지 내 학교 부지 확보 방법을 두고 벌이는 서울시와 교육청 간의 갈등에 대해선 기관 책임자 간의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학교 부지를 기부 체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서울시와 기부 체납으로 인정되기 전까진 학교 부지 선정과 관련한 교육 환경 평가를 진행할 수 없다는 교육청이 맞서고 있습니다. 잠실주공 5단지의 경우 재건축을 위해서는 교육 환경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이런 이유로 후속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싸움 때문에 민간이 필요 이상으로 지연되는 거잖아요. 그 중앙정부라든가 그 중앙정부에서 책임 있는 saram하고 서울시장이 만나가지고 합의를 보면은 거의 쉽게 끝납니다. 실무선에서는 양보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이 밖에도 국제현상 설계 공모 과정에서 나온 잡음과 초과이익 환수제 이슈 등도 다뤄졌습니다.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 갈등을 짚어본 집중토론 우리 지역 이슈를 말하다는 딜라이브 채널 1번에서 오는 28일부터 일주일간 방송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종로구의회는 지난 23일 열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임시회를 폐회했습니다. 의회는 종로사랑 여성평가단의 명칭 수정과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조례안을 포함해 모두 4건의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의회는 또 지난 회기에 구성된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를 열어 활동 계획서를 채택하고 미세먼지 저감 시책 추진 실적과 계획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성북구가 오는 7월 5일까지 주민참여 예산 제한 사업을 모집합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주민이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 편성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올해는 20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제안된 사업은 검토와 심의를 거쳐 10월에 있는 주민총회를 통해 최종 선정됩니다. 제안 사업 접수는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구청 자치행정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마포구의 국공립 어린이집 3곳이 추가로 개원합니다. 이는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심의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에 추가된 어린이집은 마포 자이 3차와 마포 한강 아이파크, 월드컵 어린이집으로 모두 공동주택 관리동의 어린이집입니다. 사전에 입주자 대표회의 측과 긴밀하게 협의해 서울시 확충 심의에 상정할 수 있었으며 확정이 결정됨에 따라 리모델링 공사와 원화 모집 등의 관련 절차가 이행됐습니다. 한편 마포구는 신규 입주 공동주택 보유 수요 등 지역 현황을 고려해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 2곳을 추가로 확충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50%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혁신학교 공모가 모레부터 시작되지만 순조롭지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헬리오시티 혁신학교 갈등도 이미 전해드렸지만 다른 강남권과 일부 지역에서 추진을 포기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적인 반대도 문제겠지만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제도를 바라보는 계기도 필요할 겁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